안녕하세요. 비욘디 최희선 PD입니다. 오늘은 췌장암, 담낭암, 담도암 등 소화기암 분야의 권위자이시죠.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황진혁 교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 만큼 오늘은 담낭암과 담도암의 치료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그 전에 했던 이야기들 좀 짚어서 할 이야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먼저 교수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진혁입니다. 벌써 한 달이 휙 지나가 버렸고, 그래서 12월 말부터 해가지고 지금 5번째고, 첫 번째 또 1시간. 길다면 긴데 굉장히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아직도 얘기할 게 남아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설명드릴 것, 또 환자나 보호자분들한테 좀 더 당부의 말씀 드릴 것도 많고요. 어쨌든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 지난번에 얘기 못 해드렸던 이제 담도암 또는 담낭암, 담도계암의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지난번 이제 췌장암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질문이나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네.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으시다가 소화기암 분야, 특히 또 췌장암이나 담도계암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이렇게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바쁘니까 빠르게 한번 네, 그렇죠. 진행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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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짧게 얘기해 네, 주셨는데 담도계암은 저희가 네, 담낭암과 담도암은 또 다른 암이라고 생각을 저희는 하는데 네, 이 교수님 입장에서는 치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둘이 거의 비슷한 암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치료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암이기는 네. 맞는데, 이제 치료가 저희가 보면 수술도 치료고 뭐 다른 이제 방사선도 있고, 이제 항암 치료 입장에서는 유사하다. 왜냐하면 음. 약제가 동일합니다. 담낭암이든 담도암이든 수술이 절제가 어려운 경우에 이제 쓰는 항암제에 우리 뭐 시퀀싱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가는 약제는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 앞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같은 암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이 암도 진화하는데, 만약에 제가 암에 걸렸다고 하면은 3년 전에 암에 걸렸는데 지금 재발했다고 하면 그 암과 지금 재발한 암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3년 동안 얘가 진화했기 때문에. 음. 마찬가지로 암이 만약에 제가 암이 담낭암인데 간과 폐에 있다. 그러면 담낭암에서 생겼지만 원발암이라고 하는데 간과 폐의 암이 또 다릅니다. 공통점은 있지만 다르다. 이게 이제 참 어려운데, 저희가 이제 그 자식들이나 또는 쌍둥이를 이제 낳았다고 보면 주변에 있으면 처음에 태어날 땐 똑같지만 한 10년, 20년, 30년, 50년 지나면 좀 다른 달라지죠. 사람으로 되잖아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진화라고 보면, 이제 그렇게 보면은 두 개는 같지만 요즘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진화에 대한, 이게 진화가 이 얘기를 하려면 역시 유전자 검사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검사가 이제 많이 다양하게 이제 그 시도되고 임상에서도 많이 적용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다르다는 게 정말 음. 밝혀집니다. 그래서 같지만 다르다. 같지만 네. 다르다. 근데 항암 치료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동일한 음. 약제를 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는 또 같은 거죠. 이게 되게 복잡한데요. 네, 어렵습니다. 그 분명히 네, 저번 시간에 교수님께서 얘기하실 네, 때는 네, 그 담낭 담도암도 또 네, 생기는 부위에 따라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네. 다르다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이제 치료는 사실 이제 항암 치료는 유사한데, 이제 치료가 우리가 꼭 항암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네. 저희가 뭐 해보면 이제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는 수술도 당연히 이제 수술하면은 완치 확률도 높고, 또 저희가 다 뭐 진행이 돼서 발견되는 게 아니고 뭐 3분의 3, 40%, 4, 50%는 일부 또 조기에 발견되면 음. 수술하는데 위치가 상당히 이제 까다롭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 담도란 거는 담즙이 나오는 길,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진다. 근데 이제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우리 소화 효소, 소화 이제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도와주려면은 십이지장 소장으로 나와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서해 바다라고 생각하면, 담도는 이제 한강, 그다음 남한강, 북한강 저 위쪽으로 가면 뭐 강원도가 되겠죠. 음. 그래서 그쪽이 보면 간이란 말이에요. 간. 그래서 실제 또 하나 비유를 들자면 나무를 보면 나무에
나무 가지가 있고 안에 이제 나무 잎사귀가 있는 거기가 간이고 거기서 만들어진 담즙이 가지를 통해서 나무 기둥으로 내려와서 나무 뿌리로 나간다고 보면 위치가 상당히 그래서 간 쪽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간을 절제해야 되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란 거는 우리가 절제를 하면 재생도 하지만은 너무 많이 절제해 버리면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간을 절제해야 되냐면은 담도암은 다른 암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안전거리라고 해서 우리가 딱 붙여서 자를 수술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여기까지 암이라고 해서 수술을 했는데 한 다음에 봤더니 암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힘든 수술을 했는데 암이 남아 있다. 이거는 정말 실패한 수술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희가 안전거리라고 해서 좀 더 절제를 하려면 간을 절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 절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간 기능이 나쁘다든지 한쪽 간이 좀 위축이 돼 있다든지 이런 경우 상당히 이제 암은 작지만 수술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 가끔은 이제 절제할 간 말고 남겨놓을 네. 우리가 같이 수술한 다음에 남아있어야지 생활하실 거 아니에요? 남겨놓을 간을 키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어서 그렇게도 수술을 하기 때문에 생각 외로 과거에 비하면은 이제 수술 방법도 좀 발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위치가 예를 들어서 한강 쪽에 가깝다. 우리가 그걸 원위부 담도암이라고 하는데 원위부 담도암은 췌장암과 수술을 똑같이 합니다. 췌장 두부암. 위치가 거기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술을 췌장 두부, 그다음 원위부 담도, 담낭, 십이지장 이걸 다 절제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돼서 위치에 따라서 치료 특히 수술은 굉장히 다양하다, 복잡하다 이렇게 그러네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보통 다른 암들은 뭐 수술이 가능한지 아닌지 그리고 뭐 항암 치료 뭐 있는지 이렇게 네, 그냥 네.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기도 네. 하잖아요. 근데 담낭암, 담도암은 그래서 수술도 방법도 네, 다양하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뭐 우리 흔히 이제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경우 사실 대장을 다 절제해도 살 수가 있거든요. 위도 다 절제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간을 다 절제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저희도 영상도 까다로울 뿐더러 이제 담도암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담도 길을 따라서 두꺼워지는 형태로 자라기 네. 때문에 어디까지가 암세포가 있고 어디까지가 염증인지를 영상으로 분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런 뭐 간 기능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다학제 진료를 하는 이유가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은 뭐 있고 외과 선생님 입장도 있고 영상 이제 보시는 교수님 입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요거 제가 맞춰가는 이제 과정. 저희가 보기엔 수술이 가능한데 외과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아닐 수도 어렵다. 있고. 저희는 저게 수술이 가능할까 하는데 외과 선생님 요즘 테크닉은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수술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학제 진료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긴 합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수술은 어쨌든 할 수 있는 분들이 또 한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수술을 못 하시는 경우에는 어떤 치료들을 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담낭암도 일부는 그렇지만 담도암은 담도 길이 막히기 때문에 황달이 잘 생겨요. 황달이 생기면 이제 담도염 또는 담관염 열이 나고 이제 그래서 황달 빼는 시술, 담도 배액술 같은 거 이제 우선은 합니다. 왜냐하면은 담도가 막힌 채로 이제 항암을 하면은 혹시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은 감염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네. 네. 배액술을 이제 하는데 배액술은 저희 같은 소화기 의사들은 내시경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영상의학과 도움을 받아서 영상의학과적 시술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어떻든 담도 배액을 보통은 하게 되고요. 담즙이 이제 뭐 줄어들고 황달도 뭐 좋아지고 염증도 좋아지고 물론 이제 당연히 조직 검사도 해야 되고요. 이제 그런 게 다 완벽히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항암 치료를 보통 합니다. 일단은 그 준비 과정도 있는 거네요. 네, 준비 과정이 타암종에 비해서는 조금 더 복잡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즙 배액술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네, 얘기해 네, 주셨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담즙 정체 때문에 암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도 좀 많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뭐 올해 이제 교과서 얘기를 드리면
과거의 교과서 보면은 담도암의 사망 원인의 1순위가 담도염입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은 다 암 자체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담도암은 길 따라서 자라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뭐 그런 기법은 없기는 한데 몸에 있는 모든 암세포를 모았다고 생각해 보면 담도암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 눈사람을 만든다고 치면 다른 암들은 눈을 다 모았을 때 눈사람이 클 텐데 담도암은 그래서 담도암은 다 모아도 그렇게 생각보다는 암세포나 암 덩어리 또는 우리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튜머 버든이라고 하는데 모았을 때 튜머 암의 양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로 다 담도 길을 자랐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 길이 막히면서 이제 염증이 자꾸 생기고 뭐 간에 농량도 생기고 이러면서 점점 환자들의 이제 그 전체적인 전반적인 컨디션이 나빠지면서 때로는 염증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염증이 이제 잘 안 듣고 항생제도 잘 안 듣고 하면 이제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이제 특히 간 쪽에 가까운 데 막혀 있는 분들. 간에서 먼 데는 사실은 한 군데가 막혀 있기 때문에 시술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뚫고 하는 시술이. 근데 위로 가면 갈수록 가지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지를 다 우리가 전부 다 손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가지를 다 우리가 뚫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전히 그 담도염으로 인한 사망이 많다고 저는 뭐 지금 이제 뭐 요즘은 이제 관심사가 이제 그런데 많이 없기 때문에 뭐 논문이나 이런 이제 연구는 많이 되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연구들은 다 이제 과거의 연구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담도암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제 염증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담도 배액수를 하고 그 다음에 항암 치료를 시작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럼 항암 치료 뭐 치료 과정이나 아니면 또 환자분들이 주의하게 보셔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사실은 뭐 요거까지 얘기하면 너무 이제 얘기가 복잡해져서 뭐 담도 배액수를 한 다음에 담도 안에 있는 암세포를 뭐 태우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거는 사실 이제 뭐 꽤 되기는 했지만 최근 이제 하는 시술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차제에 두고 이제 일단은 담도 배액수 했다 치고 이제 항암제를 이제 쓰는데 이제 항암제가 그 한 10여 년 됐습니다. 이제 두 가지 약제를 많이 썼는데 그게 그전에는 사실 담도암 또는 담낭암이 췌장암처럼 잘 안 들었어요. 이 항암제. 기본적으로 얘들도 췌장암도 보면은 저희가 암 조직을 보면 면역 세포가 있어야 뭐 암하고 싸울 텐데 예를 들어서 면역 세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췌장암도. 근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도암도 보면 면역 세포가 있어야 우리 면역 세포가 있어야 적과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암 덩어리 안에는 면역 세포가 별로 없어요. 얘도 그렇고 췌장암도 그렇고. 그러니까 둘 다 5년 우리 상대 생존율 우리 국내 데이터 보면 췌장암이 나쁜 순위 1위, 담도 당나귀 나쁜 순위 2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면역 세포들의 기능들이 또는 면역을 배척하는 이런 이제 종양 미세 환경이라고 하는데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 얘들 태어나면서부터 그렇다는 거. 그 사실은 이제 과거에도 항암 치료를 했지만 그렇게 잘 듣지 않아서 이제 사실 이게 항암 치료 분야에서는 많이 이제 좀 약간 외면당했다고 해야 되나요? 암 자체가 복잡하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췌장암과 마찬가지로 2010년 얘는 이제 좀 한 1, 2년 빨리 이제 됐는데 그때부터 좋은 치료의 조합이 소개되면서 항암 치료죠. 네, 항암 치료가 그러면서 얘도 해볼 수 있겠다. 그게 바로 다 그 무렵이에요. 2010년 뭐 11년, 13년 요 무렵에 다 췌장암과 담낭암, 담도암이 좋은 항암 치료의 어떤 조합, 소위 말해 항암 치료 레시피가 이제 새로운 게 나오면서 그게 증명이 돼야 돼요. 저희는 증명이 안 된 치료를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죄악입니다. 뭐 증명이 안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실은 항암제랑 그런 일부는 독이잖아요. 따져보면 이제 그런 거를 증명이 안 되는데 내 감으로 한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 증명이 그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담노 담낭암도 해봤더니 요것도 줄더란 말이야, 암이. 그래서 쭉 했는데 마찬가지로 췌장암도 그렇고 얘가 뭐 부족한 거예요, 아직은. 이게 뭔가가 치료가 요거만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뭐 많이 나오고 새로운 치료가 이제 개발돼서 아마 뭐 나중에 또 질문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제 그런 치료가 그렇게 해서 개발돼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스토리를 보면은 그러면 저희가 다른 암들은 또 항암 치료를 어느 정도 하면은 이제 완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암들도 있잖아요. 근데 담노암이나 담낭암은 항암 치료만으로는 사실 안 되고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네, 그게 이제 뭐 일부는 맞고 일부는 일부는 맞고, 틀리다 일부는 틀리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뭐 다른 암도 사실은 수술이 이제 완치에 있어서나 우리가 갈 수 있는 제일 지름길인데 중요하고요. 네. 중요하고 이제 수술이 어려운데 항암 치료만으로 된다. 요거는 사실 우리가 세포독성 항암제만으로는 사실 조금 어려운 일인데 그게 가능하게 된 항암제가 개발된 게 바로 면역 항암제입니다. 아, 그런 형태, 그러니까 항암 치료로 이게 완치가 된다. 네. 이게 사실은 일반 항암제로는 사실 어려운데 물론 100% 아닌 건 아닌데 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음. 면역 항암제가 도입되면서 면역 항암제가 처음에 이제 임상에 쓸 수 있는 게 그전에 물론 임상 시험을 했겠지만 임상에 도입된 게 미국 같으면 2017년이란 말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렇죠.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한 7, 8년 정도. 음. 연구는 무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무지 많이.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는 기본적으로 면역 세포를 그냥 잘 훈련시켜서 적군과 잘 싸우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작용이 자기가 갖고 있는 면역 세포를 교육을 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작용이 별로 없을 거잖아요. 없을 거라고 그냥 생각이 네, 듭니다. 없을 거라고 네. 생각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대개는 부작용이 그렇게 세포독성 항암제에 물론 다른 형태의 부작용이 있지만 세포독성 항암제 같은 그런 이제 아주 급성으로 오는 이런 큐트한 이런 이제 부작용은 많이 없는 걸로 돼 있어서 비교적 편하게 주사를 맞으실 수 있거든요. 이 면역 항암제 장점이 효과가 오래 갑니다. 그래서 뭐 왜 저기 그 미국의 지미 카트 네. 네 저기 멜라노마라고 해서 이제 흑색종 피부 그 치료를 하면서 꽤 오랫동안 병이 조절되고 안 보이고 이런 상태로 얼마 전에 뭐 돌아가신 걸로 돼 있던데 이제 그런 형태의 치료가 췌장암은 사실 아직은 면역항암제가 지금 효과가 그렇게 없는데 네. 담도 담낭암의 일부 이제 환자들은 그게 효과가 있어서 하나로 해봤더니 효과 있는 분이 있고 일부는 완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확률 또는 그런 환자들이 전체 환자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작아요. 아직은 네, 한 3%, 뭐 2, 3% 아. 전체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단독요법으로.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의사들이나 뭐 의학자나 연구자나 전 세계에서 이걸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우리 그냥 생각해 보면 면역항암제가 개발이 엄청 많이 됐거든요. 뭐 이제 여러 가지 기전으로도 그래서 한 가지 써서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여러 가지 섞어서 그렇죠. 섞어서 네. 하는 겁니다. 섞어서 이것도 섞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저것 섞었는데 어떤 거는 도움이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형태로 개발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뭐 나중에 아마 또 여쭤보시면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약제들이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섞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디자인이 잘 되고 해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입증이 된. 지금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네. 안 그래도 네, 그 네. 교수님과 이제 딱 저번 주에 방송을 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기사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담도암에서 면역 항암제가 생존율을 2배 올렸다. 뭐 이런 네.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예, 뭐 이제 뭐 맞고요. 되게 이제 대략적인 얘기는 맞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은 의사들이 이제 또는 의학자들이 면역 항암제 2개를 섞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면역 항암제에다가 일반 항암제를 섞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방사선을 같이 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제 개발을 여러 암 중에서 이제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담도암이 이제 한 2년 반 전에 데이터가 면역 항암제 하나에다가 기존에 썼던 우리 표준 항암제 세포 2가지를 섞어봤더니 요 2개 섞은 것보다 나은 거예요, 효과가. 근데 이제 그게 효과가 이제
통계적으로 나은데 그게 이제 1년 생존율을 보통 네. 그러니까 이제 평균 생존 기간 네. 또는 우리가 중간값이라고 하는데 평균 생존의 중간값을 보통 이제 그 목적 이 연구의 목표를 하는데 그게 이제 차이가 면역 항암제 섞었을 때는 이제 1년이 조금 더 넘고 섞지 않았을 때 1년이 조금 안 되는 그 둘 차이가 사실은 그렇게 기간으로 보면은 네. 1년 한 2, 3개월 기간은 한 달, 한 1주, 2주 뭐 얼마 차이는 안 되는데 요게 면역 항암제 장점은 아까 효과가 좀 오래 간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추적 관찰을 오래오래 하다 보니까 점점 이게 이제 간격이 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생존 기간을 따로 봤더니 한 2배쯤 차이 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원래 이 연구의 목표는 평균 생존 기간이 차이가 나느냐 안 나느냐. 네. 안 났다고 났으면 이 연구는 이제 실패한 연구라서 시장에 나올 수가 없는데 이게 차이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연구가 성공했고 그 성공 이제 국내 연구팀에서 했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국의 우리 그 암 가이드북에 이제 올라가게 되고 그게 이제 1차로 쓸 수 있게 돼서 그게 다시 이제 국내에서도 쓸 수 있게 되고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요즘 이제 많이들 쓰고 있죠. 너무 자랑스러운 네, 소식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먼저 입증을 하고 또 맞습니다. 미국에서 인증을 네, 받은 네. 거니까요. 그렇게 된 이제 항암제죠. 항암제 조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사에서는 생존율이 2배 올랐다 이렇게 네, 또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좀 진행하면 뭐 일부는 맞는 말이에요. 이제 음. 2년 생존 기간이 어떻든 2배가 조금 더 되니까요. 음. 2년째 환자 중에서 생존했던 환자의 비율이 면역 항암제 섞은 그룹이 섞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2배 이상 높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항암제, 세포 독성 항암제 그리고 면역 항암제 외에 또 다른 어떤 치료 방법들도 있을까요? 뭐 이제 다른 게 이제 결국은 이제 표적 항암제 우리가 항암제 하면은 세 가지 형태잖아요. 네. 뭐 대개 세포 독성 항암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이제 표적 항암제란 거는 말 그대로 표적이 뭔가 있어야 되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방에 또는 문이나 어떤 집을 들어갈 때 열쇠가 그 집의 문과 맞아야 열쇠공과 맞아야지 들어갈 수 있듯이 네. 표적이 없으면 아무리 열쇠가 많아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표적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게 바로 이 유전자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담도 담당은 그때 유전이 크게 영향이 없다고 유전자, 그러니까 유전은 저희가 이제 두 가지인데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 그걸 네. 생식세포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게 아닌 이제 암 자체가 갖고 있는 유전자 이상. 그걸 검사하는 게 이제 요즘 네. 많이 하는 유전자 검사 뭐 이런데 두 가지 형태가 다 있는데 이제 주로 지금 저희가 그 임상에서 쓰는 거는 이제 암 자체 유전자 이상을 검사하는데 그거는 A라는 환자가 갖고 있다고 해서 B가 있지는 절대 아니고 A가 있다고 가족이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A만 A라는 사람의 독특한.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봤더니 일부 항암제에 맞는 유전자가 있는 분들이 유전자 이상이 있는 분들한테 거기에 맞춘 치료 표적 항암제를 써봤더니 효과가 좋더라. 요것도 문제가 그 나오는 확률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뭐 데이터 보면 서양에서 이제 그 담도암은 간외 담낭암 이렇게 나누면 외국에서는 간 내 담도암이 많거든요. 네. 간 안에 생기는 담도암. 근데 국내는 이제 간 외 담도암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간 내 담도암이 이런 표적들이 많아요. 최근 개발된 약의 표적이. 상대적으로 이제 간 외 담도암은 최근 개발된 표적의 항암제를 쓸 만한 표적이 있는 환자가 이제 동양인이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좀 적다는 이제 좀 아쉽지만 어떻든 이제 그런 약제들도 개발되고 있고 요게 이게 이제 비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네. 네, 아마 하시려고 하셨죠. 네,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네, 비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이게 이제 표적 항암제든 면역 항암제든 그래서 표적 항암제는 어떻든 표적이 있는 사람들한테 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다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효과가 있는 이제 효과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크기가 준다는 걸 우리가 일반적 효과 뭐 크기가 유지된다는 것도 효과로 보지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줄어드느냐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치료를 했는데 줄어들어야 안 되는데 줄어들어야죠. 줄어드는 확률이 뭐 한 40% 정도예요. 전후 표적 감염제 쓴다 하더라도 표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얘기는 모든 암세포가 이 표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암이 계속 유전이 이제 이게 진화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 생길 때는 똑같지만 얘가 지금 뭐 우리는 보통 뭐 그 2세대 뭐 3세대 10세 한 우리가 뭐 저기 한 2000년 해봐야 세대로 하면 얼마 안 되잖아요. 암에 있어서는 암세포들은 굉장히 깁니다.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굉장히 긴 세월. 우리랑 훨씬 다르단 말이에요, 세월이. 왜냐하면은 증식하는 시간이 몇 시간 한 하루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증식을 2배로 하는 게 하루 안 돼. 우리가 지금 보면은 후대를 낳으려면 한 30대라고 보면 네. 30년이 한 세대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암세포 입장에서는 하루 하루 안 되게. 네, 10시간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아, 걔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1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긴 거죠. 거의 인간에게 한 1000년 같은. 네, 아마 그 이상일 겁니다. 그래서 그게 유전자 변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생긴 거랑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다를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죠. 모든 암세포가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사실 치료하면은 되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그 유전자 표적 감염제 안 듣는 암세포 그룹도 따로 있고 네. 쓰다 보면 이 암세포가 굉장히 이제 이 발달하나요? 네, 그래서 발달. 요걸 회피하는 기전을 얘들이 스스로 우리 왜 저기 그 박테리아 같은 것도 왜 항생제 오래 쓰면 내성균 하잖아요. 암세포도 마찬가지. 표적 감염제 쓰면 요거 말고 다른 길을 찾아서 자기가 생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적 감염제가 정답일 수도 있지만은 이게 전부 다를 해결 못하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표적 감염제는 어떻든 표적이 있는 사람한테 쓰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비쌉니다. 이런 약들이 개발되려면 굉장히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 비쌀 수밖에 없지만 어떻든 뭐 좀 많이 비쌀 수도 있고 뭐 네, 그렇고 이제 면역 항암제도 표적이 있긴 한데 이제 요즘 나온 약들이 다 조합들이 표적 없이 쓰는 거예요. 지금은 요즘은요? 요즘 네. 아까 얘기했던 조합들 네. 면역 항암제에다가 일반 항암제 2개 섞어서 하는 건데 네. 표적 없이 쓰니까 사실은 어떤 사람은 효과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걸 사실은 이제 우리 의사나 또는 의학자들이 어떤 사람이 잘 듣는지를 좀 더 나눠주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소위 우리 비용 대비 효과. 모든 사람한테 100명한테 썼는데 10명밖에 효과가 없는 거하고 15명을 썼는데 12명의 효과가 있다. 그럼 사실은 후자 쪽으로 가야 되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보험을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노력들은 사실 환자나 보호자들이 할 수 없고 일반인도 할 수 없고 이거는 전적으로 의사나 이제 의학자들 이제 과학자들이 할 영역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게 빨리 좀 개발이 돼야 이제 표적이 어떻든 개발이 돼야 이제 그 치료하는데 좀 꺼려지지 않고 좀 흔쾌히 치료도 좀 이렇게 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떨어진다는 게 이제 예, 내가 비용도 쓰는 그렇고, 돈 대비 어떤 돈 대비 이제 이게 이게 효과도 뭐 이게 많다고 하면 많지만 이게 효과가 다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보면. 네, 그러면 또 그렇습니다. 실망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다음 얘기 넘어가기 전에 질문 주신 것들 네, 살짝 네, 받고 네. 가겠습니다. 김숙자님께서 담낭암, 담도암은 예후가 좋지 않은 암으로 알고 있는데 조기 발견이 어려워서일까요? 네, 라고.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위치도 담도암 같은 경우는 좀 위치도 상당히 좀 치료하기 좀 까다로운 위치, 간절제 뭐 이런 것도 있고 아까 또 하나 설명은 이제 면역 세포들이 어떻든 가서 잘 이렇게 암세포와 잘 싸워줘야 되는데 네, 네, 충격적이었어요. 면역 세포가 없다는데. 있는데 굉장히 떨어져 있기, 암세포와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네. 개수도 작고 그 다음에 면역 세포는 2가지 강성이 있습니다. 싸우는 애들과 네, 방어하는 애들. 방어하는 애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암세포한테 원래- 가지 말라고. 원래 장기가 예, 그런가요? 2가지 다. 왜냐하면 어. 면역세포가 너무 활성화가 되면 우리가 면역세포 때문에 우리가 자체가 그래서 항상 공격받는. 2가지가 있는데 네. 둘 중에 암세포를 공격하지 말라는 신호를 하는 음. 면세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췌장암도 그렇고 담도암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예후가 좋지 않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바지락 솔지님께서 유전자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교수님 만약에 가족 중에 네. 췌장암이나 담낭암, 네. 담도암 걸리신 분들 있으면 미리 좀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지표가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추천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있다고 모든 사람이 암에 걸리는 게 아니고요. 아, 네. 또 하나, 네. 그리고 네네네. 담도는 더군다나 좀 더 췌장보다는 조금 덜 한 것 같아요. 유전적인 요인이. 췌장암만 해도 아직은 어 이렇게 가족력이 확실히 있는 분들, 예를 들자면 가족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분이 아닙니다. 직계 가족. 아. 두 분 이상 확실히 있는 분들은 사실 검사해 보면 괜찮긴 한데 이제 국내에서는 하려면 이 환자들의 유전자 이상이 나올 때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내가 이런 유전자를 하겠다 이렇게는 안 검사하기는 네, 되고요. 안 되고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있으면 제 가족 중에 누구 직계 가족, 직계 가족. 직계 가족 두 분 또는 한 분이 뭐 췌장암에 A라는 유전자 이상이 발견이 되면 제가 있을 확률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제가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 무작위로 제가 하고 싶다 이렇게는 안 되는 이유가 이 유전자 검사라는 게 사실은 모든 사람이 암에 걸리지도 않을 뿐더러 네. 있다고 꼭 뭐 그 암에 걸리지도 않고 사실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색안경을 낄 수도 있고 하니까 조금 조심스럽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본인 스스로 걱정이 네 많아질 그거도 수도 많이 될 있고요.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권하지 네 않는다. 지금은 아. 이제 아직은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구로마요님께서 담낭암과 담도암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혹시 다르기도 할까요? 증상이 다른데요. 네. 주로 뭐 담낭암이나 담도암은 담낭암의 경우도 담도가 막힐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임파선에 전이가 돼서 눌릴 수도 있고요. 담도암은 기본적으로 담도가 막히니까 음. 두 개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둘은 좀 비슷한데 담도암의 위치니까 결국은 원이부냐 근이부냐에 따라 좀 다르고요. 네. 그다음 담도암이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간내 담도암은 덩어리 형태로 자랍니다. 네. 얘는 하나. 증상이 없어요. 네. 하나네. 네. 이만큼 커도요. 네. 근데 감이 그 감각이 없으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근데 담도암 중에 원이부나 또는 담도가 막히는 담도암 형태, 네. 원이부 담도암, 간외 담도암인데 간외 담도암은 덩어리가 작아도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르기는 합니다. 위치에 따라. 네. 물 한 잔 마셔도 네, 마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담도암, 담낭암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도 또 증상이 다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간내 담도암은 한국인들은 그러면 많이 조금 없다고 덜, 생각해도 뭐 될까요? 있기는 한데 서양에 비해서는 좀 덜합니다. 어, 빈도가. 혹시 뭐 원인이 좀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거는 이제 많이는 상대적으로 간회가 많을 수도 있고 저희가 네. 이게 상대 비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네네 동양인이 그러고 이제 간내 담도암은 주로 원인에 대해서는 뭐 서양보다는 예를 들면 담도암이 동양이 많습니다. 주로 많은데 네. 간회가 좀 많습니다 저희가. 네. 그리고 예전에는 간내도 간 디스토마 이런 것 때문에 좀 있긴 했었는데 그런 게 조금 비율로 떨어지는데 왜 우리가 많은지 약간은 어떻든 많다고 돼 있긴 합니다. 서양의 포션이. 네.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또 이제 막 다른 암, 뭐 대장암이나 이런 것들은 또 서양이 뭐 육식을 많이 하고 뭐 이러면 또 많기도 이런 것도 하다, 이제 이런 저희가 얘기 있잖아요. 뭐 췌장암도 마찬가지인데 오래 사시면서 생기는 암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노화로 인해. 뭐 여러 가지 얘도 마찬가지일 텐데 여러 뭐 있죠. 뭐 B형, C형 간염이나 이런 데도 다 생길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암들은 조기 암들이 다 완치가 되는데 딱 우리가 여러 암 중에 걸린 우리 그 허들을 넘는데 네. 우리 우리 그 장애물 달리기 할 때 보면 작은 허들은 다 넘다가 마지막 우리 그 쿠노들. 네, 100m 앞에 보면 큰 허들은 사실 잘 못 넘어요. 못 넘잖아요. 네. 그게
췌장암 또는 담도암이 아닐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네. 이해했습니다. 네네. 또 저희가 오래 살다 보니까 뭐 그럴 네.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흰수염 고래님께서 교수님 혹시 제 몸에 면역 세포가 얼마나 많은지 이거 네 질문을 잘 주셨는데 네. 이거 사실은 면역세포를 올리는 거라고 이제 여러 방송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 이런 걸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면역세포는 그냥 활성화됐다 안 됐다 굉장히 다양한 조건에서 해서 이걸 활성화시킨다고 암에 안 걸린다 이런 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한 논문에서 본 것도 제가 얘기하는 논문은 좀 좋은 논문들, 좋은 연구들은 제가 본 적이 없고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스트레스가 면역세포에 좋지 않다. 요거는 네. 한 7, 8년 전에 논문으로 좋은 논문에 나온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역시 NK세포라고 해서 NK세포는 경찰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찰들이 이렇게 밤에 우리가 이제 다니죠. 순찰하잖아요. 그 순찰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좀 안 좋더라. 왜 안 좋을까? 그 기능을 연구했던 연구는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면역세포 활성화하는 방법 요즘 뭐 이런 뭐 저기 무슨 뭐 있죠? 무슨 시약 같은 거 많이 네. 하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뭐 잘 모를 뿐더러 그냥 그닥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그 NK 세포가 중요한 친구이긴 한데 네. 그 친구한테 그게 좋은 영향을 떨어졌다 주려면 올린다고 해서 뭐 네. 암이 예방된다. 그건 또는 또 떨어졌다고 암이 생긴다. 이런 건 아닌데 네. 기전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봤더니 NK 세포의 기능을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이 좀 억제하더라. 요거는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뭐 so what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뭐 그래서 어떻게 나타났는데 예, 어떻게 그거에 이거는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다.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음. 제가 보기에는 뭐 면역 기능, 바이타민 D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바이타민 D 사실 밖에서 햇볕 쬐고 사실 건강한 야외 활동하고 하면 자연적으로 생기는 건데 이제 바이타민 D가 면역 기능에 좀 중요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바이타민 D가 떨어져 있는데 많이들 떨어져 있어요, 요즘은. 네. 떨어져 있는 거 암의 발생률과 관련은 있는데 얘를 올렸을 때 암이 줄어드느냐 이거에 대한 연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떨어져 있다고 막 바이타민 D를 열심히 먹고 한다고 해서 암이 안 걸리냐 그거는 아니라고 아직까지 데이터는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김철희님 질문인데요. 담낭암, 초장암 치료가 어려운 이유, 면역세포 활성화되기 어려서인가요? 네, 그런 이유도 네. 있습니다. 활성화가 어렵다기보다 면역세포가 암세포와 자주 만나야 되고 특히 우리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면역세포가 암세포와 부딪혀야지 죽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떨어져 있고 아까 이게 말씀드린 대로 면역세포 중에서도 암세포에 방어하는 암세포를 도와주는 네. 이런 면역세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어떻든 이제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한 연구도 많이 되고 있다는 거. 네, 그것도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철희님께서 면역 항암제가 어떤 암은 잘 듣고 어떤 네. 암은 잘 안 듣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역항암제는 기본적으로 암세포를 인지를 해야 됩니다. 얘가 왜냐하면 면역항암제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킨다고 했잖아요. 어떻든 그러면은 정상세포가 아니고 얘는 우리 암세포는 자기 세포에서 생긴 거잖아요. 남이 나한테 암세포를 주입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내 세포잖아요. 네. 세포가 바뀐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정상세포와 암세포가 분간이 구분이 잘 돼야지 면역세포가 얘를 죽이는 네. 거예요. 구분이 안 되면 회피하거나 이거 정상세포다 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얘가 정상세포와 다른 항원을 많이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네. 그냥 얘기 드리면 우리 모난 공이 정 많이 만든다고. 네. 삐쭉삐쭉해야 됩니다. 암세포가. 네. 그러니까 삐쭉삐쭉하다는 거는 변이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암 변이, 유전자 변이가 좀 어렵긴 한데 유전자 변이가 많으면 이 삐쭉삐쭉하다. 세포의 표면에 항원들이 우리가 없는 항원들이 나와요. 그래서 좀 삐쭉삐쭉하게 되면 우리가 면역세포가 쟤는 나 다른 애다. 다른 애다. 나쁜 공격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근데 되게 이제 면역 항암제들 잘 드는 암들이 그렇게 삐쭉삐쭉한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전자 변이 양이 많습니다. 근데 췌장암은 변이 양이 그런 암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변이 양이 적어요. 그래서 얘가 보면 표면이 어떤 경우는 있는 항원도 그냥 흡수해 버려서 안 보이게 하는 이런 기전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사실 면역 세포도 좀 그런 데다가 인지를 못 하는 거예요, 잘.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얘를 인지를 잘하게 하면 어떨까? 이런 방법들이 차 이제 연구가 지금도 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도 있고 그게 면역항암제가 어떤 암들은 이제 뭐 저기 흑색종 같으면은 굉장히 잘 듣는 암이거든요. 그런 암들은 이런 게 많은데 네, 이제 췌장암이나 담도암은 이제 그렇고 특히 췌장암은 이제 잘 안 듣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믹스 많이 한다. 또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뭐 두 가지 섞기도 하고 뭐 여기다가 뭐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 네. 하신다고 또 얘기해 네, 네, 주셨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4566번님께서 담도암, 담낭암은 자라는 속도가 빠른 암에 속하는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제가 아마 좀 담도암 담낭암은 제가 데이터를 못 봤는데 췌장암하고는 비교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췌장암에 자라는 속도랑 유방암하고 비교한 데이터를 봤는데 오. 유방암에 비해서는 훨씬 빠릅니다. 췌장암이. 음. 그래서 우리가 유방암 같으면 제가 유방암 전문가는 아니니까 뭐 이게 뭐 일부 뭐 다를 수 있지만은 대개는 우리 10년 생존율을 따지고 그다음 5년 생존율은 사실 95%뭐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유방암은 굉장히 천천히 자라고 우리가 줄어드는 거를 반감기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2배가 되는 걸 우리가 2배 되는 기간, 뭐 영어로 하면 더블링 타임 이런 용어를 쓰는데 2배 되는 암세포가 2배로 늘어나는 시간이 유방암에 비해서는 췌장암이 확실히 빠릅니다.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암마다 달라요. A라는 사람에서 췌장암과 네. B라는 사람의 췌장암의 속도는 다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암은 사실 발견되자마자 한두 달 만에 전이가 되고 석 달 만에 돌아가신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사실은 발견을 놓친 사람도 있어요. 제 환자 중에는 1년 전에 놓쳤는데 네. 1년 만에 저한테 왔는데 1년 전 CT를 보니까 똑같아요. 조금만 자랐어요. 그러니까 다릅니다. 다른데 평균을 내면 사실 그런데 이게 평균이라는 게 굉장히 이 여러 스펙트럼이 값이 네, 있으니까. 값이 너무 뭐 해서 어떻든 일반적으로는 췌장암이 좀 빠르다. 담도 담낭암은 빠른지는 조금 애매합니다. 이건 제가 데이터를 못 봐가지고요. 또 비교하자면 빠른 암이긴 한데 네, 췌장암이 네, 또 근데 개인별로 보면은 그게 다릅니다. 다르다. 네, 네, 다릅니다. 근데 빠른 들을수록 게, 어렵네요. 네, 빠른 게 많습니다. 췌장암은. 네. 그러니까 10명 중에 말로 네네네.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10분 중에 네. 뭐 췌장암은 7, 8, 7, 8분이 빨리 자란다면은 네. 다른 암은 10분 중에 한 분 정도 빠르다. 이렇게 아. 이해하시면 평균적으로는 어떤 췌장이 좀 빨리 자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마무리하면서 교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어떤 거냐면 그 췌장암 얘기해 주시고 담낭, 담도암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럼 어쨌든 이 두 암 모두 상대 생존율이 높지 않으니까 막상 이렇게 암을 진단받고 나서는 치료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많이 막막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췌장암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 혹은 보호자분들께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도 여쭙고 싶어요. 네. 이제 두 가지 암이 어떻든 뭐 상대 생존율이 이제 나쁘기로 사실 좋진 않은데 1, 2위니까 네, 교수님 저는 또 그걸 또 보고 있으니 저 그걸 마음도 또 사실 전문적으로 보시니까 답답하긴 한데 네, 이제 많이들 이제 그 진단 받으면 본인도 인터넷 찾아보기도 하고 이제 자제분들이나 요즘 뭐 워낙 이제 또 의사도 많고 이제 주변에 또는 이제 뭐 학생도 있고 또 의료계는 아니지만 또 뭐 저기 이과 이제 이쪽으로 바이오 하는 이제 이런 분들 생물학 뭐 이런 분들도 많은데 어떤 되게 이제 찾아보면 좋은 얘기는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것 같고 나쁜 얘기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또 영화에서도 네, 그런 얘기 많거든요. 네 읽어보고 네.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많고 그래서 대개는 이제 오셔서 대부분의 치료를 받겠다고 하시기는 하는데 이제 일부는 아이고 저기 항암 치료 너무 네, 힘들다는데 네. 난 안 받고 너 어차피 뭐 싶다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한번 앞서에 말씀드렸지만은
어 이제 일부는 좀 맞는 얘기고 일부는 좀 다른 틀린 얘기. 아예 이게 틀린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음. 과거에 이제 이런 경험이나 본인 개인이 아주 특수한 상황이라든지 또는 10여 년 전, 이게 불과 한 10년밖에 안 됐으니까 네. 치료가. 그러니까 인터넷에 자꾸 올리고 그걸 또 다시 이제 재생산하고 이런 형태의 정보들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그런 정보들이 좀 환자나 보호자들이 판단할 때 네. 좀 그릇된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어려운 병임에는 틀림없고 음. 또 진단 받는 자체가 굉장히 본인한테는 정말 인생에서는 겪지 말아야 될 그런 일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정도를 가야 되겠죠. 아무래도 전문가 좀 더 상의를 하고 뭐 상의할 시간이 많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하게 되면 되게 이제 입원을 하게 되니까 외래에서는 저희가 이런 얘기를 상세하게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원하게 되면 좀 이렇게 붙잡아 가지고 좀 궁금한 거 많이 적어 오시더라고요. 1번부터 아. 10번까지 회진 돌 때 네네네. 뭐 그런 것 중에 한두 개 매번 돌 때마다 하면서 하면 그 질환에 대해서 본인이 좀 더 익숙해지고 많이 좀 더 알아야 어려운 분야긴 한데 그래야 또 치료에 좀 더 음. 순응하게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희망이 없긴 하지만 또 없는 중에 또 우리 뭐 저기 전쟁 중에 또 뭐 꽃도 피고 뭐 이러잖아요. 네네. 예, 그런 것처럼 불과 췌장암도 마찬가지 2배 이상 생존 기간이 음. 늘어났단 말이에요. 국내도. 담도도 2배는 안 되지만 늘어나고 있고 새로운 치료도 지금처럼 개발되고 있고 저도 5년 있다가 어떤 치료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든 지금 현재 좀 힘드시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사실 좀 이제 그 담당하시는 교수님이나 주치쌤과 좀 잘 상의해 보고 음. 뭐 그렇게 하면은 좀 더 희망의 끈을 좀 더 갖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술에 배부른 건 절대 없다는 거.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어디는 뭐에 좋더라 해서 그것만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뭐 잘 상의해서 같이 가는 거죠. 가족들이랑. 음. 혼자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가족들과 같이 치료 과정에 참여하게 되고 이제 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나이 드신 분들이고 이제 치료하다 보면 거동도 좀 불편할 수가 있고 하니까 뭐 힘들수록 뭐 같이 맞들고 이제 같이 해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뭐 전문가인 저희도 이제 같이 하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희망의 메시지도 전해 드리고 싶네요. 네. 혹시 그 완치되신 환자분이나 기억나는 케이스 같은 것도 있으세요? 있죠. 저기 제가 완치된 분이 꽤 있습니다. 근데 정말 표준 예를 들어서 수술하고 항암하고 재발이 없다. 이런 분들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아. 간단하기 때문에. 아 오히려 그래서 왜냐하면 수술하고 네. 항암 치료 보통 6개월이거든요. 네. 6개월하고는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음. 보면 몇 차례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 그 많은 환자 중에 한 분이니까 그냥 그리고 요즘 또 저 마스크 하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몰라서 네. 사실 그런 분 굉장히 많고 꽤 좋은 있습니다. 케이스네요. 그러면.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선행항암 예를 들어서 하고 힘든 와중에 또 이런 경우 뭐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뭔가 히스토리가 있는 분들이 이제 기억나는 분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한 분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오래 가신 분들 중에 일부는 사실 면역항암제 효과 보신 분들이 있어요. 네. 이제 면역항암제가 아까 미국에서가 2017년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2018년부터 면역항암제 쓰신 분이 있어요. 쓰다가 중간에 쉬고 했는데 지금까지 괜찮아. 어. 지금은 물론 이제 벌써 지금 8년, 7년 됐잖아요. 네. 그 연세도 좀 드시고 네. 기력이 떨어지고 하셨는데 그런 분도 이제 기억이 나고요. 이제 그런 분은 역시 이제 담도하면 자주 오시게 돼요. 염증 때문에 열나고 하면. 그러니까 열나면 또 뵈야 되고 네. 그러니까 자주 얼굴을 뵈니까 기억이 그럴 수 나는데 있겠네요. 네. 그분도 이제 그 담당암이셨는데 어떻게 이제 여러 가지 해서 자주 뵙고 뭐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요. 사실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완치된 분이. 네. 저희가 정말 그냥 지레 겁먹고 치료를 안 하는 필요가 없는 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 간단한 건 아니죠. 표준 치료받고 완치된 분은 사실 답글을 많이 안 하실 거예요. 자기가 할 게 없잖아요. 거기 네네. 뭐 답을 주기도 뭐하고 이제 인터넷 카페 이런 데 보면.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고 하는 분들만 이제 올리기 때문에 사실 약간 정보에 편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분들은 사실 거기 들어가지도 않고 굳이 그쵸. 뭐 네. 생활하시는데 뭔가 이제 문제가 되거나 뭔가 좀 치료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분들만 보게 되고 이제 올리고 하기 때문에 그게 전체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위에 완치된 분이 꽤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까지 남겨주셨는데요. 저희 교수님과 이렇게 또 한 달 동안 5회에 걸쳐서 또 치료가 어려운 소화기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교수님, 네. 저희 구독자분들께 아 이게 사실 제가 이제 다른 채널은 아니고 다른데 이제 다른 데는 사실 한두 번 이렇게 뭐 제가 개인 채널도 있는 게 아니고 해서 이제 한두 번 가봤는데 이제 여기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처음에는 뭐 7번 했는데 7번을 얘기할 게 있을까 해서 사실 제가 5번만 하자고 이제 사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못다한 얘기도 많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좀 어려운 얘기도 있고 좀 쉽게 좀 풀어서 설명드렸는데도 얼마나 제 의도가 전달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주 아마 들으시면은 좀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어떤 의도로 말씀을 드렸는지 아마 이해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또 다른 형태 뭐 다른 또 정보를 제가 또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좀 어려웠는데 많은 도움이 됐는지 좀 그렇긴 하네요. 일단은 오해는 좀 벗은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암이라는 거에 대한 네. 오해도 좀 벗은 것 같고요. 네. 또 교수님께서 저는 그게 인상 깊었어요. 네. 의학 지식은 빨리 변한다. 네.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5년 전, 3년 전 거 보지 말라. 네. 네,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가져온 것도 논문 아닙니다. 2년 전 건데 만약에 1년 있다가 또 하게 되면 아마 최근 거 봐야 될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발전합니다. 다른 분야 스마트폰만 발전하는 게 아니고 의학도 발전한다는 거 네. 잊지 말아주시면 좋겠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희 황진혁 교수님과 함께한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좋은 기회로 교수님 모시고 또 이렇게 라이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